여러분, 관심 끌기가 아니라 약을 먹지 않고도 스스로 노력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스타틴 오메가3 같은 약을 별도로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낮추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 개선, 공복 혈당 개선 모두 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체형에 따라, 개인 DNA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런 당연한 소리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분명히 참고할 만한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의사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결과가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치가 뻔히 나왔는데도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어떻게 낮췄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제 수치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두 12시간 물도 안 마시고 공복 철저히 지키고 검사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23년 4월까지 수치 변화를 보십시오. 총 콜레스테롤은 계속 20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로는 17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HDL도 68로 매우 개선되었고 LDL도 뚝 떨어졌습니다. 중성지방도 80 가까이 되었다가 50, 60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LDL이 144에서 92.2로 떨어진 것 좀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오늘 영상은 콜레스테롤 중심의 영상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 수치 중 ALT가 주의가 필요한 경계 부근이었는데 28로 돌아왔죠. 보이죠? 42, 40, 28, 28. 저는 정말 하나에 꽂히면 죽기 살기로 분석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 무척 아파봤기에 건강에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해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 혈당, 간 수치 등을 정상화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HDL 향상을 위해 당장 헬스 끊었습니다. 의사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도움은 받겠지만 명확하게 HDL을 높여주는 임상적 근거가 없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7일 중 6일 이상 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5일 이상은 했습니다. 이때 운동이라 함은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 프로선수 못지않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했고 매번 할 때마다 더는 운동을 못할 지경까지 운동했습니다. 이는 농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철봉을 FM 자세로 10개씩 3세트가 제 능력치 한계고 그 이상은 덜덜덜 떨려서 못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그때 떨리는 것 참고 10개씩 2세트 더 했습니다. 덜덜덜 떨리는 것도 더는 못할 때까지 했습니다. 덤벨을 예시로 들자면 9kg 10개씩 5세트가 제 한계고 더는 못 올릴 때 1세트 더 했습니다. 이런 식의 근력운동을 50분 했고 근력운동 전으로 적당히 숨이 찰 정도의 러닝머신을 10분씩 준비운동, 마무리운동으로 했습니다. 러닝머신의 경우 헬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 수치로 말씀드리면 인클라인 7단계, 속도 5단계로 10분씩 운동 전으로 했습니다. 즉 유산소 운동을 운동 전으로 10분씩 총 20분 했습니다. 운동한 만큼 근육 회복을 위해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다만 1일 권장량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 단백질을 과다하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니까요.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LDL을 낮추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은 다 절제했습니다. 우유도 저지방으로 바꿨고 계란도 산란 등급 찾아서 돈 더 내고 좋은 거 먹었습니다. 어떤 계란을 먹어야 하는지는 찾아보면 금방 찾으니까 여러분도 검색해 보십시오. 건강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아침에는 닭가슴살, 견과류 3종, 삶은 달걀 먹었습니다. 삶은 달걀에서 노른자는 밥만 먹거나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요. 그러나 노른자는 뇌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일 안 먹지는 않았고 되도록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3종은 아몬드, 땅콩, 호두 등을 그람수 맞춰서 먹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일 약 30g 정도의 적정량을 그람수 정확하게 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먹는데 오메가3를 별도로 또 먹지 않았습니다. 오메가3도 먹고 견과류도 한번 드셔보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요.
또 오메가3를 검색해서 어떤 영상들을 보면 오메가3 중에서도 어떤 성분이 들어간, 예를 들어 아마시오 같은 오메가3를 먹어야 한다는 영상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어떤 오메가3건 오메가3 자체를 견과류를 먹는데 또 별도로 먹지 않았습니다. 중성 지방을 낮추고 모든 오메가3 종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DNA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초등학생도 하는 멘트로 제게 같이 먹어도 된다고 설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밖에 이해 못하시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중복해서 드시지 마시고 권장량을 지키시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제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겠죠. 오메가3 먹는데 견과류 안 먹어도 되나요? 라고요. 저는 견과류가 좋다고 봅니다. 이 질문은 마치 비타민 먹는데 밥 안 먹어도 되나요? 과일 안 먹어도 되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견과류를 먹을 수 있으면 당연히 견과류를 먹는 게 좋겠죠. 다만 가공된 견과류는 드시지 마십시오. 견과류 보관할 때도 똑바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견과류 보관 제대로 안 하면 암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마구마구 나옵니다. 견과류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는 각자 검색하셔서 그 가이드를 지킨 상태에서 견과류를 매일 드시길 바랍니다. 셋째, 식단 관리할 때 예쁜 말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로 콜라 먹는 겁니다. 콜라는 콜라입니다. 무슨 다이어트나 콜레스테롤 관리한답시고 제로 콜라 먹으면서 대단히 자기 관리하는 줄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바보 같습니다. 전자담배는 덜 해로우니까 펴도 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안 해도 되는 걸 온갖 예쁜 말로 포장하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넷째, 공복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바나바 차를 마셨습니다. 바나바 영양제는 과하다 싶어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런 차 있죠? 차를 마셨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수치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만 마셨습니다. 이때 매일 한 잔에서 2잔 정도만 마셨습니다. 그 이상은 일체 안 마셨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지키는 원칙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루 권장량 넘기며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다섯째, LDL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서 국화꽃 차를 마셨습니다. 이 국화꽃 차 역시 한두 잔만 마셨습니다. 바나바 차든 국화꽃 차든 되도록 따시게 데워서 마셨습니다. 매일 데워서 마시기가 번거로워서 냉장 보관하며 마시는 용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따셔야 하므로 데워서 먹는 것을 원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따신 게 건강에 좋은지는 여기저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불필요한 비타민들 전부 끊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 비타민을 끊었고 고함량 비타민C를 끊었습니다. 중복되는 성분의 영양제들 전부 끊었습니다. 그리고 딱 2개 먹습니다. 마그네슘과 유산균 먹습니다. 마그네슘은 제가 며칠 안 먹으면 눈이 떨려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평소에 약해서 유산균을 먹습니다. 일곱째,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셨습니다.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서 거의 2리터를 먹습니다. 그러나 평소엔 2리터 먹기가 솔직히 말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5리터는 마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 보면 3리터, 4리터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몸무게 고려해서 적절히 먹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 적정량 계산하는 것도 있죠, 찾아보면. 하지만 3리터, 4리터 이렇게 과하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마셔서 오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참고로 저는 물을 끓여서 먹지 않고 미네랄 풍부하고 심층수 검증된 것들만 먹었습니다. 찾아보면 좋은 물 많죠. 여덟째, 자기 전에 꿀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딱 정확하게 한 숟가락만 먹었습니다. 꿀은 HDLC를 높여주는 임상이 풍부합니다. 꿀도 싼 거 드시지 마시고 품질과 영양 좋은 꿀을 엄선해서 드십시오. 꿀을 꾸준히 먹으면 HDLC가 개선되는 논문이 많습니다. 물론 꿀만 먹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죠.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꿀도 먹어야지만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한 거를 제게 묻지 마십시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낮춤 방법들을 요약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줄였고 맵고 짠 거 다 줄였습니다.
쌀밥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안 좋아서 곡류 넣어서 먹고 밥 자체를 평소 먹던 것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당연히 살도 조금 빠졌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살은 조금 빠졌지만 골격근량은 늘고 체지방률은 10%대까지 빠졌습니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당연히 건강해지죠. 아침에는 삶은 달걀, 견과류, 채소 먹었습니다. 당연히 하루 권장량 지키면서 그람수 일일이 재고 먹었습니다. 셋째, 잡다한 영양제 다 끊고 마그네슘 유산균만 먹었습니다. 넷째, 매일 한두 잔의 바다마차, 코카코차 마셨습니다. 되도록 따뜻하게요. 다섯째, 견과류를 먹는데 오메가3를 또 별도로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운동을 정말 빡세게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적당히 열심히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심히 수준에서 10배는 더 열심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딱 봐도 와, 저 사람 뭐지?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일곱째, 꿀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먹었는데 바로 자기 직전에 먹으면 사람에 따라 위장이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시간 조절해서 한 숟가락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의사분들 중에서 여전히 제 말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나바차, 구가고짜, 뭐 운동을 해서 HDL이 저렇게 높아졌다고, 뭐 꿀 먹으면 HDL이 높아진다고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늘 하는 레파토리 있죠. 내가 내과 전문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죽을 만큼 아파보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1 플러스 1은 2처럼 명확하게 나오는 결과가 아닌 대부분의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제 경험상 노력하면 웬만해선 안 될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노력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춰지고 공복 혈당이 개선된다면 환자는 그것을 믿고 노력해서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그게 환자들의 마음입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언제나 주식 예측이 맞을 수 없듯 부동산 전문가들이 언제나 부동산 예측을 맞출 수 없듯 밥만 먹고 날씨만 보는 기상청이 날씨를 정확하게 못 맞추듯 의사 중에 혹시나 제가 겪었던 그런 선입견을 가지신 의사분들이 여전히 계시다면 부디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조언하는 간절했던 그 순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원인 불명, 정확한 건 알 수 없다, 그걸로 조절 안 된다 등의 답변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혈액 관리에 진심으로 신경 쓰는 분들에게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것들은 콜레스테롤 LDLC 떨어뜨리고 HDLC 올리고 중성지방 낮추고 ALT, AST 개선되고 제가 다 찾아보고 논문 다 읽어보고 직접 다 해보고 실제로 수치 변화된 거 확인하고 영상을 만든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감사합니다.